안녕하세요. 저는 40세 여성으로 평소에 사연을 즐겨 듣는 사람입니다. 사연을 잘 듣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로 하니 조금 어색하네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원래는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남편이 운영하는 퓨전 술집이 매우 성공해서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6년 동안 남편의 가게 사업을 도와왔고 그 결과 남편의 가게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까지 전국적인 체인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며 투자한 노력에 비례해 돈을 벌게 되자 업무의 즐거움을 느끼며 더욱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성공 소식을 보며 함께하는 입장에서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보, 회사 정말 바쁘지? 여보가 계속 힘들어하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다. 그러지 말고,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이 혹시 있어? 나는 맨날 야근하고 당신도 피전 술집 가게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이 많아. 솔직히 여기 회사가 근무 강도는 높은데 그만큼 월급도 안 주고 상황도 어려워져서 퇴사하는 인원이 많아. 더 업무가 많아졌어. 그래서 빡빡하긴 해. 당신도 힘들 텐데 나부터 걱정해주는 거야. 정말 고마워. 그만둘까? 여보만 괜찮다면 내가 당신 가게 일 좀 도와줄까? 나야. 그러면 정말 좋지. 여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결혼하고 2년 동안 우리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 서로 일하면서 이제 같이 일할 때가 온 것 같아. 난 여보랑 같이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여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나도 너무 좋아.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면 빨리 떠나야겠다. 내일 말하고 후임자를 찾아 다니라고 할게. 여보와 함께 일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고마워 여보. 후임자를 구해주면 좋을 텐데. 여보가 출근하게 되면 내가 맡았던 관리 일을 조금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것을 하는 일이 간단해 보일지라도 여보와 함께 꼼꼼한 사람이 꼭 필요하단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회사에서도 꼼꼼하다고 유명한데. 관리자로부터 프랜차이즈까지 만들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거야. 경기도부터 인천, 대전, 부산까지 전국에 한 번 가게 체인점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역시 우리 여보야, 배포력이 아주 강하다. 너무 듬직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여보가 선수니까 여보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아이도 가지지 않고 이름만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 시기이기도 하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남편은 집안에서 제일 잘 돈을 벌었죠. 남편은 시댁에서 함께 늘 아주버님이 계셨지만 남편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웃으며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지심은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태우, 너는 이게 뭐니? 돈 없는 척 이렇게 다닐 거야? 옷이 이게 뭐야? 나는 명품 아니면 안 입는 건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선물이라고 가져온 꼬르존을 봐봐. 이런, 우리 집수 어머니가 생각해서 사온 건데 명품이 아니라고 집어던지면 어떡해? 집수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자꾸 돈 없다 차별하는 거야? 여보, 그만해.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남편님처럼 팍팍 용돈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서 준비해본 건데 명품이라 망하셨어요. 제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용돈이랑 더 좋은 선물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꼴값을 떼는 것일 뿐이네. 없어 보이게 이래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다 키워놓으면 뭐하냐? 우리 태준만큼 잘 벌어주는 자식이 없어. 왜, 내가 태준이 없었으면 서러워서 어쩔 뻔했어. 태준만큼 돈도 못 주는 것들이 어디서.
말을 해요. 말 대꾸를 너는 여기서 가서 걸레를 빨아서 닦아라. 구석구석 사이사이. 아이야 엄마. 우리 지수 어머니 좀 그만 그래요? 용돈이 뭔지 그렇게 대수론가? 좀 못 드릴 수도 있고 명품이 아닌 거를 들릴 수도 있는 거야? 왜 사사건건 태준이랑 비교를 하느냐고요? 비교를 그것도 지수 어머니 앞에서 대놓고요. 진짜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아주머니,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괜히 밀려서 마음 불편하셨다면 오해 뚫으세요. 아, 그래요. 어머니, 제가 용돈을 더 넣어 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것으로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형이랑 형한테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이 좋은 날인데 이러면 서로 감정만 상하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다 소용이 없어져요. 역시 우리 태준이 없겠어요. 장남이 다 필요 없다. 돈을 잘 버는 차남 우리 태준이가 최고지. 고맙다, 태준아. 뭐 먹고 싶니? 이, 큰 애야. 저기 가서 한우 좀 사와. 우리 태준이랑 예쁜 며느리 먹어야지.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아, 제발. 좀 그만 좀 마세요, 지수 엄마. 우리 가자. 그렇게 예쁘기만 하면서 죽겠느니 태랑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많이 드세요. 우리 지수 엄마랑 저한테 자꾸 비교질 하실 거면 부르지 마시던가요? 저희 갈게요. 아니지가 못나서 돈도 못 보는 걸 왜지, 애미 탓을래? 내가 그러니까 장남인데 태준이한테 안 되는 거다. 사람이 돈을 잘 벌어야지. 용돈도 쥐꼬리만큼 밖에 못 주는 것들이 그래? 너희 먹일 돈 없어 얼른 가야겠지? 가버렸어, 지수. 엄마, 너는 내일까지 내가 말한 대로 종류별로 다 붙여서 오고 알겠어. 집에 먹을 게 없다면 그냥 사구려 선물을 살 돈이 있으면 음식이나 먹어. 똑바로 해야지.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울 줄 알아야 해. 염치가 없어. 염치가 어머니 서방님하고는 서로 다르니까 형편에 맞게 쇼를 해야 해. 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전 종류별로 붙여서 내일 낮에 올게요. 그렇고 말이나 못하면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곱게 해야 해. 분분하고 거분거분 말이나 잘 들을 거야. 그렇게 없는 척하는 것보다 대준이네는 얼른 나갈 준비해라.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먹자. 자구나 엄마도 좀 적당히 하세요. 이러다 형이랑 형수가 엄마 안 보고 산다고 하겠어요. 보는 저희도 민망하고 오랜만에 엄마 좋아하는 소갈비 먹으러 갈까요? 그 집 좋아하시잖아요. 역시 우리 태준이 밖에 없다니까 다른 자식들 며느리 다 소용없어. 이렇게 용돈 팍팍 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게 효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개념이 없는지? 돈으로 주면 알아서 어니 좋은 거 사 입을까? 지수 엄마가 참 센스가 없단 말이야. 그래, 소갈비 집으로 가자.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니 그냥 무심코 넘겼던 말들인데 시모는 자식들 그리 비교질하면서 용돈을 뜯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잘 벌었고 그 정도 용돈이야 부담 없이 들릴 수 있어서 잘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사업은 최근 2년 동안 어려운 시국이 왔습니다. 그 결과 가게 상황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직격탄을 맞았고 점차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국이 어려움으로 영업 제한이 있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새벽까지 영업하던 남편의 퓨전 술집은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남편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는 자영업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폐업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여보,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보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이럴 때 한 명이라도 회사 다녔으면 어떨까? 요즘에 그런 생각까지 들어. 여보, 이게 어떡해. 여보, 잘못이야. 이런 게 갑자기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래도 나 회사 때려치고
당신 옆에서 가게 도울 수 있어 얼마나 행복했다고.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체인점도 내고 전국에 우리 가게 이름이 걸린 체인점들이 정말 많았지. 아, 그건 우리가 같이 일해서 가능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자, 여보.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여보가 없었으면 난 정말 정신을 잃었을 거야. 고마워. 여보, 죄인 점들은 다 정리해야겠지요. 님들도 버티기 어려워 하시더라고. 당장 번 것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에이, 그럴만해. 우리 가게도 어려운 상황이잖아. 맞아, 냉정하게 보자. 우리 가게는 퓨전 술집이자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데 그걸로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어? 우리 빚만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어? 이미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말이야. 다 접고 정리하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역시 방법은 그거밖에 없겠지? 하긴 점점 은들 곡소리에 우리가 대출 지원해 준다고 뛰어들었다간 걷잡을 수 없이 좋잖아.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막막해져 가고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겠어. 어차피 정부 지원 대출에 이자가 싸다고 해도 다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 맞아. 나도 여부랑 같은 생각이야. 우리 하나씩 다 정리해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이미 한번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 또 성공할 거야. 그러니 역시 여부 말을 듣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정리될 것 같아. 그러면 전국에 남아있는 체인점이 몇 개인가요? 우리 자주 남은 것도 한번 체크해보자. 한순간에 집안에서 돈을 가장 잘 버던 남편은 제일 못 버는 사람이 되었고 사업이 망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릴 수 없어졌어.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자꾸 저와 남편에게 이상한 연락을 해왔어.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는 것, 쇼핑하는 것, 소에 가는 것 등에 대해 평소에는 택시를 타고 혼자서 잘 다녔지만 굳이 남편을 불러서 운전하라고 시키기 시작했어. 그 일을 시작으로 툭하면 집에 오라며 무거운 가구들을 옮기라고 하기 시작했어. 하지 않나 택배를 시켜놓고 전부 정리해서 넣어 놓으라고 하지 않나 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른 말이 이런 말이더라고요. 태준이 돈 보니까 한 거 아니야. 운전기사 노릇니라 해야지 안 그러냐. 어떻게네 형, 태호야. 못하니 너 돈 잘 벌 때가 좋았는데. 그러게 왜 사업을 말아먹어서 내가 요즘 최면이 말이 아니다. 제가 엄마 모시러 왔으니까 제 아내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를 부르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용돈 못 드리는 건 죄송해요. 그건 내 마음이지. 돈도 안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어. 태준아, 난 너 그렇게 안 키웠다네. 형이 가져다 주는 게 한참 모자라긴 하다마는 지금 너처럼 손가락 빨아먹고 있을 순 없겠죠? 안 그래? 너도 돈을 받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벌어와서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엄마가 집에 와서 무거운 가구들을 옮기라고 하지 않냐고 택배를 시켜놓고 모두 정리해서 넣으라고 하지 않냐고 쉴 틈 없이 이렇게 정리를 시키는데 무슨 일을 해서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낼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좀 아니요. 이것이 바로 엄마께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한 바람인 거죠. 건방지군요. 돈도 주지 않는데 그래서 데려온단 말이지. 그렇게 말하면 그릇된 며느리로 여김받아요. 내 정신을 차리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만하세요. 난 할 테니까 아내는 내비치세요. 그분은 지금 밤낮으로 새 사업 준비 중이에요. 부디 방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마셔도 돼요 부족하다고요. 그럼 너가 제때의 기사 노릇을 위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택시 비용을 감당 못해도 병원, 쇼핑, 동사무소 등 가야 할 곳마다 꾸준히 찾아야 해요. 내가 불편하다는 생각보다 더 나은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형이랑 형수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출발할 준비가 다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남편은 새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용돈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점이 혼자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다고요. 남편의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안일과 운전을 하는 일들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요.
남편에게 이제 그만 참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종부리처럼 내 남편을 불러대서 끼친다는데 우리가 언제 새 사업을 시작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남편과 저는 더 이상 그만하자고 시어머니의 욕구를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상의했습니다. 여보, 다크서클로 줄넘기라도 해도 되겠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또 당신을 불렀어. 이제 그만하자고 해도 너무 하시잖아. 동사무소, 병원, 쇼핑, 평소에는 택시를 타고 잘 다녔는데 대체 왜 그러십니까? 처음에 용돈이 부족했던 게 왠지 궁금한데 왜 성을 내시는 거지?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집 문제니까 내가 최대한 해결해 볼게. 택시비도 못 준다고 몸으로 때리라는데 어쩌겠어? 근데 이게 맞나 싶긴 하다. 여보,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니? 우리가 그동안 들인 용돈은 얼마인가요? 시댁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정에도 주기로 되어 있지만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매우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용돈은 꾸준히 주는 게 좋겠네요. 버리는 대신에 줄 생각인가요? 우리는 아예 다른 상황이라고 비교하는 걸 보니 조금 억측하셨나 봐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엄마에게 의지해 다닐 수 없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밤낮으로 애쓰고 있고 당분간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는 올해가 지나도록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새로운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잘 해냈다고 확신하고 그때 가족들에게 용돈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야 해, 여보야.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엄마에게는 당분간 사업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집안일이든 가사인데 누르실 수가 없다고 택시를 타고 다녀 내리시던 중이었습니다.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새로 시작한 남편의 가게 업무를 도와야 해서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급하게 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불타듯이 달려갔는데 그 상황을 보니 뒷걸음질쳐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시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지 물으시며 저는 태준 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새 사업을 준비하느라 밤낮이 바쁘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럼 지금 태준이한테 말하지 말고 너만 얼른 시댁으로 와라. 급한 일이니 빨리 튀어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혼자 가요. 아무래도 부르름이 수상스럽긴 했지만 일단 빨리 와달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는 시댁에서 불려 나오는 걸로만 하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때 남편에게 바로 연락하기로 했고 그때까진 혼자 시골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해가 뜨기 전에 200포기만 김장에 놓아둬. 급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너무 느리게 왔냐고 하십니까? 아주 굼벵이처럼 움직이지 않는군요. 김장은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빨리 움직여야 해요. 어서. 200포기까지 모두 나 혼자 다 해야 하는 건가요? 새벽 내내 배추를 담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용돈을 못 주었을지라도 그건 아니죠. 저는 못해요.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밤 10시에 급하게 부르셔서 정말 큰 문제가 있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저버린 채 나갔는데 그랬더니 200포기의 배추를 새벽 내내 담아야 했던 거였어요. 그때 무기 부탁하시며 웃는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이 그동안 혼자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싸그리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엄마, 더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을 다시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저와 제 아내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죠? 돈이 줄어든다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얼른 김장통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요. 너희가 나와 연락을 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보, 언제 오셨나요? 김장통부터 치우지 말고 가요. 우리 약속한 대로 해요. 일단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남편은 그날 시댁으로 돌아가서 다른 물건들까지 뒤집어 놓고 시댁과 연락을 끊으려고 선언했어요. 이전부터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남편과 저를 차례로 괴롭히던 걸 참고 참았지만 결정타는 장에서 모든 것이 벌어졌어요. 갈등이 폭발하며 남편이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게 된 셈이었어요. 저는 잘했다 하며 남편에게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공해서 보란 듯이 잘 살 거라며 비교를 듣기 지겹다며 살고 싶다고 했어요. 더 이상 자식사하고 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했죠. 어떻게 여부만 불러내어 이 밤의 새벽까지 김장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화가 나네요. 그동안 본가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나는 그래도 여보에게 다 이야기해왔지요. 여보, 원래 나 혼자 오라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여보, 괴롭힘 당할 바엔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 놈의 비교질은 이제 진짜 못 참을 수 없어. 김장을 시키다니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동안 용돈 못 드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와드린 건데 여기까지까지 괴롭히는 건 못 보겠어. 진작에 연을 끊었어야 했다. 맞아, 여보. 우리는 진작에 연을 끊어야 했다. 이제라도 끊었으면 좋겠어. 정말 잘한 거야? 잘했어. 이제 우리 새 사업에만 집중하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인 용돈이 얼마인데 그런 생각하지 마, 여보.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왜 그렇게 이기적인 엄마를 맞춰준다고 그동안 너도 너무 고생했어. 정말 성공해서 우리 집 식구들처럼 더 잘 살 거야. 요즘 지겹고 싫은데 그만 듣고 살고 싶었어. 잘해. 됐어. 여부 말대로 우리 사업에만 집중하면 분명 우리는 다시 성공할 거야. 시어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 비교질 때문에 남편이 있는 대로 화가 머리 끝까지 차 있었고 그 분노를 원동력 삼아 정말 이를 갈고 배달 위주의 가게를 다시 차리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배달 사업은 대박이 나더군요. 남편은 시댁과 영원히 연락을 끊겠다고 했고 저는 바라던 대로 말하며 비교질하던 시호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자고 했죠. 사실 그동안 들어온 돈만 해도 정말 충분한 돈이었어요. 대신 현재는 저희 친정에 꾸준히 다시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워서 쩔쩔매고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저희예요. 친정이 있어서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업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거라며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저희가 받았던 용돈을 모아둔 적이 있다며 새 사업에 투자해 주셨어요. 요즘은 매우 어려운 시국이라고 해서 우리 사위가 힘들어하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이건 너희 탓이 아니라고. 사업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데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봐. 엄마가 제공하신 돈이 있는데 괜찮아요. 너희가 주신 돈을 우리가 받겠어요? 엄마, 아빠의 생활비도 부족한데 너희가 준 용돈을 우리에게 준 건 너무 과분해서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았어요. 너희에게 다시 줄 수 있어서 모아두어서 기쁘다. 새 사업에 도움이 되어 엄마 아빠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받아주겠니? 저희는 지금 용돈도 못 드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염려 없지만 받아서 열심히 사업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현님, 고맙다. 엄마, 아빠, 우리는 그런 것도 몰랐고 용돈도 안 쓰고 뭐든 몰랐네. 어쨌든 우리 엄마, 아빠가 알아주어야 된다니까 잘 쓸게.
꼭 성공해서 2배로 갚을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래, 이제야 우리 딸다운 모습이야. 그렇게 씩씩하게 해야 사업이 잘 될 거야.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한번 열심히 해봐. 내가 널 믿어. 우리 딸을 잘 부탁해.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잘 해낼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님.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2배로 갚을게요. 더 많은 용돈을 주고 정을 받으며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편이 말했더라고요. 여보야, 이번 일로 제대로 알았어. 성공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당연하지. 여보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내가 너를 지켜주기로 했잖아. 결혼식 때 서로 다짐한 거 기억나? 엄마, 아빠도 도와주고 싶어 하셨나 봐. 그래서 함께 모아서. 두려워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는 더 잘해야 해. 믿어주신 만큼 응원해주신 만큼 꼭 보답하고 싶어. 열심히 해보자. 나와 여보랑이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지금 우리 사업은 대박이 나서 친정에서 주신 사업 자금을 2배로 돌려드리고 계속해서 넉넉한 용돈을 드릴 수 있을 거야. 너무 행복해.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사는데 시어머니의 비교질을 듣지 않아도 되고 비교당하는 우울한 아주버님과 도련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해.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처남으로 자기가 돈을 잘 벌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게 다른 형제들의 부담을 덜어준 게 아니라 똑같이 질투와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대.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 하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잘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 모든 것은 고마움의 여보 덕분이야. 우리 친정의 돈도 2배로 늘었고 요즘 정말 다시 만나는 삶이 재밌는 기분이야. 당연히 그 돈을 2배로 갚아야겠지만 우리가 힘든 때에 유일하게 먼저 손 내밀어 준 건 장모님과 장인 어른이잖아.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여보, 우리가 다시 경제적 여유를 누렸다고 가정했을 때 시댁에 연락해서 잘 지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 어떤 생각이야? 형이나 동생과 비교질 당해 우울해 보이면 나도 불편하고 당신도 불편할 텐데. 우리가 다시 잘 나가면 본가에 가면 엄마는 또 우리만 치켜 세우실 거고 이는 형이나 동생에게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투심과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 길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보,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제 여유도 생기고 직원도 많아지니까요. 정말 그래도 돼요? 먼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다니까. 간간히 톡으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보니 벌써 몇 년 만이네요. 고마워요, 여보.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볼게요. 그동안 수고한 만큼 아깝지 않게 여보에게 보답하고자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올게요. 저는 우리 배달 사업 체인점을 내고 싶어하는 예비 점주분들을 만나러 갈 예정이에요. 잘 다녀와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여유가 조금 생겼고 남편도 그런 저에게 친구들도 만나면서 고생한 것을 푸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슬슬 만날 생각이에요.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참 부러워했어요. 미진이 좀 봐, 얘들아. 정말 얼굴 확 폈지 않아?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이렇게 또다시 배달 사업으로 성공하다니 정말 대단해. 시댁에서 하도 부를 때는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이제 미진이는 시댁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잖아. 제사도 한과 김장도 안 하고 명절 때도 편하게 친정에만 가면 되고 시댁 가서 음식하느라 고생할 일이 없잖아. 정말 너무 부럽다. 맞아, 솔직히 너무 편해.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나도 우리 남편도 참 힘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집안에서 제일 잘 벌어야 했거든. 그래서 아버님과 장모님을 비교하자면 시어머니가 아주 많은 용돈을 쓰셨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시댁에서 가장 못 버는 상황이 되니까 시어머니가 나와 남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는 말도 안 된 일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모든 것을 신경 쓰면서 살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거든요. 돈 문제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해방된 것이 정말 다행하다고 생각해요. 미진아, 언제 들어도 참 끔찍하다. 우리 시댁의 시어머니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지독했다. 그래. 그때 너 새벽에 김장하러 혼자 부르셔서 배추 200포기를 주셨다고 했잖아. 남편이 화나서 다 뒤집고 나갈 만큼이었지? 진짜 시어머니의 인성이 너무 한 것 같아. 나였다면 내 아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희 착한 남편이 얼마나 화를 냈을지 상상해봐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돈을 잘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 돈을 열심히 쓰는 모습을 보면서 비디오 같아요. 이런 불행을 막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의 소중한 가족이니까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너무 완강하게 느껴졌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때 남편이 시댁과의 연을 딱 끊게 된 거예요. 끊어졌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더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된 게 정말 좋아? 네야, 진짜 부러워서 인정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어. 내가 너와는 다르게 매년 명절 때마다 맞는 스트레스가 진짜 최악이지 않냐. 최악의 신들도 좋은데 시어머니가 제일 싫고 어려워해. 예쁘고 착하고 사랑받는 남편 덕분에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건 알아. 근데 내가 말하는 바로듯이 내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안 좋지 않아. 너한테는 잘 안 하는 듯한데 너희 내 남편은 전혀 다르지 않을까 싶어. 내에게도 미진이에게 더 신경 써 주어야 할 것 같아. 그래, 맞아. 나한테는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 벌써 소식이 끊기고 오래됐는데 그럴 만도 한데 내가 남편한테 너무 무심했나 봐, 미미야. 그렇다고 다시 시어머니랑 같은 생각을 하기. 연결을 끊지 않고도 지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절대 아니야. 알겠지. 그냥 피하면 좋겠지만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그들을 신경 써줘야 할 때도 있어. 용돈을 주더라도 그건 필요하니까 무시할 수 없어. 망설이지 않고 챙겨야 하고 싫을지도 몰라. 고마워. 알겠어. 너희 말대로 할게. 남편에게서 더 신경 써달라고 하지만 절대 시댁과 다시 연락하고 지낼 생각은 없어. 제일 친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그들은 걱정해주지만 시댁과 다시 연락하면서 지낼 생각은 절대 없어. 해줬으면 좋겠어. 주더라도요. 남편이 우리 친척들에게 더 잘 대해주는 게 좋긴 하지만 그만큼 시댁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게 돼서 마음이 미안하다는 얘기 걸리게 해주고 싶어. 남편에게 응원처럼 남아있을 수 있는 걸 그동안 새로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는 말로 외면해 왔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여서 얼마 뒤 형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그동안은 시어머니만 생각했지 아주 떠나보내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도 우리가 나설 필요 없다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참 여러모로 저를 질리게 하더군요. 동서는 참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만을 알고 있는구나. 내가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형님, 무슨 소리세요? 제가 뭐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이 이렇게 잘 풀린다면 왜 이번에는 가족들한테 돈을 안 쓰겠다고 아예 결심한 거죠? 저희 사업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돈을 쓰든 안 쓰든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 동서는 못 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저번 주에 구아 나사까지 왔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동해가 우리를 조금 도와주어야겠어요. 아주버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씀이세요? 남편이 회사에도 못 나가고 휴직을 했으니까 우린 먹고 살 뭐 할지 몰라요. 그러니 동서에서 우리 생활비를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형님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형님께서 정색하고 계신데 동서는 진심으로 서운하네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조금씩 보태며 드렸었는데 바로 우리 어머님에게 돈을 드릴 정도면 우리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말이 길지 않을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잘 꾸리고 살아갈게요. 매달 500만 원씩이라니요. 형님, 저희도 그 정도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째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저도 일자리가 없어 돈을 벌어들일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혹시 그냥 이대로 길거리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희가 왜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왜요? 왜요라고요? 서방님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동안 어머니께도 용돈을 잘 주고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사주고 가족들에게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동서쪽 방향도 마찬가지였고 서방님을 집에서 훌륭히 모셔줬던 거거든. 형님, 우리는 지금 어머니께 용돈을 주지 않아. 그건 과거의 일이야.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쓰지 않기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 그래, 알겠어. 그럼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동서 형편을 이해할 테니까 돈을 현재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배달 사업 한 개를 시작해보는 게 어때? 그러면 우리 부부가 그 사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사양하셨군요. 결국 분점을 차려달라는 요구를 전하고자 500만 원의 생활비를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500이라도 줘 달라던지 아니면 분을 차려주라고 하라는데 우리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주고 살아야지. 시댁에서 맨날 하는 이런 소리가 그거예요. 가족끼리 도와서 살라고요. 저는 그날 형님이 막무가내로 분점 내달라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잘 벌면 뭐 하나 싶었어요. 주변에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도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나갔어요. 역시나 그날 남편도 늦게 들어왔고 술잔을 취한 채 들어온 모습을 보니 누구를 만나고 들어온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형님과 통화한 것처럼 남편은 아주버님과 만나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냥 만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오늘 본가 다녀왔어. 엄마가 불러서 가서 형이랑 지냈어. 오늘 낯설더라. 나도 형과 통화를 했어? 내 기분도 이런데 당신은 어떨지 상상해봐. 좋지 않다. 나한테 가게를 차려달라는데 예전에는 엄마 혼자서 난리였는데 이젠 형까지 나서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한테 분점 하나 차려달래? 그래서 뭐라고 했어? 순순히 차려준다고 했어. 당신 예전 모습 또 나왔어. 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는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3시간 동안 듣기만 하다가 일어나기 전에 짧게 한마디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시댁 갔다가 나와서 당신 혼자 술을 마신 거야? 어머니께서나 형이 말 한마디 없이 얼마 있다가 사업이 망하자 집 앞 놀이터 8개밖에 뭐라고 변명도 없이 혼자 이민 간다며 나왔어.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어떻게 이민이라니? 사업 망했을 때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잖아. 그렇게 갑자기 날아가서 집 옮기고. 근데 엄마나 형이나 모두 한마디도 없고. 어떻게 그냥 끊고 나가려고 그리고 사는 것도 힘들지 않겠니? 이게 무슨 일이야? 끊고 살자고 하면 알아야지. 왜 저리 계속 찾아와서 사는 걸 얼마든지 복잡하게 못하겠어요? 함정이다. 치는데 그냥 다른 나라로 가서 지내면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가게는 괜찮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고 분전 문제만 해결되면 외국에서 지낼 돈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본가에서 연락 와도 견뎌줄게요. 일처리 끝나면 이민 가서 살게요. 저는 남편 말만 믿고 그때부터 아무리 시댁에서 찾아와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님도 찾아오고 어머님도 찾아왔고 저희 아파트 앞에서 곡소리를 내며 오시기도 했지만 딱 2달 동안만 버텼어요. 그동안 남편은 저희 가를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해주었고 우리는 싹 정리해서 출국해버렸습니다. 형님네는 우리가 분점을 차려줄 줄 알았고 따로 직업도 찾아보지 않고 있었다가 완전히 벙어리가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고분고분히 했던 경험이 있었지만요. 돈을 주는 줄로 알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10원 한 장 시댁에 보내지 않았고 전화 한 통만 드린 후 우리는 나와 버렸습니다. 여기서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인의 소개로 괜찮은 가게를 인수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형님네네 살던 집을 팔고 시댁에 들어가 가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안방까지 빼앗기고 제일 작은 방으로 옮겨 살 길 들었습니다. 그대로 남편이 간간히 안부 연락만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소식도 듣지 않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기 와서 아이도 올라왔고요. 애들 교육까지 생각하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김치만 보면 예전 시댁 일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그때 김장일이 아니었다면 아직 한국에서 지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사람 일은 어떻게 풀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민 나온 것을 후회하진 않고 남편이나 저나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서 그 점에 감사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 가정은 늘 화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